안녕하세요. 달빛 사연 상담소의 야밤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농촌에서 평생을 참기름을 짜며 묵묵히 가족을 부양해온 한 노인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 맺힌 삶에서 인생 역전을 맞이한 85세 할아버지의 놀라운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일이제. 나는 올해로 85 된 강동철이라고 한다. 전라남도 순천 근처 양지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 토박이여. 평생을 참기름 짜는 일로 살아온 사람이제. 기름집 할배라고 동네 사람들이 날 부르는디, 나는 그 말이 참 자랑스럽단께. 우리 집안은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참기름을 짜왔어. 5대를 이어온 가업이라고 할 수 있제. 아침만 되면 나는 여전히 낡은 도롱이를 걸치고 작업장으로 향한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쉬었던 날은 한 해의 명절 빼고 손에 꼽을 정도여.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그러제. 동철이 어른 이제 좀 쉬엄쉬엄 하소. 그 나이에 무슨 기름을 짜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대답하제. 내가 쉬면 누가 마을 사람들한테 맛있는 참기름을 주겠소. 내 손에서 기름이 안 나오는 날이 오면 그날이 바로 내가 이 세상 하직하는 날이여. 그렇게 말하면서도 요즘은 솔직히 힘에 부치는 날이 많단께.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버렸고 손목은 60년 맷돌질로 인해 늘 부어있고 아프제. 의사는 관절염이라고 하는디 나는 그런 말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단께. 동철아, 네가 맞으니까 나중에 기름집을 물려받아야 한다. 아버지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16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기름 짜는 일을 배웠제. 그때는 해방 직후라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단께. 이놈아, 깨 볶을 때는 불 조절이 중요하다. 약한 불에 천천히 볶아야 고소한 맛이 살아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하제. 젊은 나이에 징용 갔다가 돌아와 폐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그분의 얼굴도 이젠 희미해져 가제. 들깨, 참깨를 고르고 볶고 맷돌에 갈아서 기름을 짜내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 특히 겨울철, 손이 얼어붙는 것 같은 새벽에 일을 시작할 때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제. 그래도 그 맛과 향이 좋아서 손님들이 역시 동철이네 기름은 달라라고 말할 때면 그 모든 고생이 싹 가셨단께. 아이고, 이놈의 손목이 말썽이여. 죽기 전에 며느리가 손주 하나만 안겨줬으면 좋겠는디. 요즘은 나이 들어 손목이 아파서 예전처럼 맷돌을 돌리지 못하고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라. 마음은 그렇지 않은디 몸이 말을 안 들어 서러울 따름이제. 우리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변화가 적은 곳이단께.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지라. 우리 집 근처에도 빈집이 늘어가고 있제. 동철아, 니네 아들은 언제 내려오냐? 명절에도 안 오던데? 동네 친구 만수가 물었단께. 나는 그저 쓴웃음만 지었제. 그놈이 바쁘다고 하더라고. 서울에서 살기도 바쁜갑더라. 우리 아들내미 동현이는 40이 넘었는디 아직 내 말을 잘 안 듣는단께. 동현이는 농협에 취직해서 공무원 비슷하게 일한 뒤 기름집은 이어받지 않겠다고 했어. 서울에서 데려온 며느리 때문이기도 하제. 저는 절대 시골에서 살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인터넷도 안 되고 문화생활도 없고. 처음 만났을 때 며느리 미영이가 한 말이단께. 그때부터 알았제. 이 아이는 절대 시골에서 살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도 내심 바랐단께.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어서 내려올까 하고. 아버지, 요즘 누가 그런 힘든 일 하나요? 저희 애기 대학 보내야 하는데. 며느리 미영이는 서울 태생이라 처음에는 시골 생활에 적응을 못했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디 아직도 전라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께. 손주 하나 낳고 나서는 늘 대학 얘기만 하재. 서울 명문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할아버지, 저 서울 가서 대학 다니래요. 엄마가 그러는데 여기서는 미래가 없대요. 우리 손주 진호도 여태 같이 살다가 대학 간다고 서울로 떠나버렸단께. 나 혼자 이 커다란 집에 남게 됐지라. 가끔 진호가 전화하긴 하는디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방학 때 내려갈게요. 그런 약속은 늘 지켜지지 않단께. 항상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지라. 요즘 내가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유여. 나 혼자서 무슨 의미로 밥을 먹고 기름을 짜겠어. 그래도 억척같이 일어나 기름을 짜는 날이면 간혹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제. 약국 약보다 동철이네 참기름 한 숟갈이 낫다고들 하지라. 특히 김약국 할매는 어찌나 내 기름을 좋아하는지 명절 때면 꼭 찾아왔단께. 동철 씨, 당신이 짜는 기름은 약성이 있어. 내가 그러지? 그 기름 먹고 허리 안 아픈디 무슨 약이 필요하겠어? 그런 말 들으면 그래도 살아있는 게 기분 좋단께. 근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지난해 동짓달 12월이었어.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는디 옛날 생각이 나서 헛간을 뒤지고 있었제.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오래된 헛간이 있는디 거기엔 내가 어릴 적 물건들이 다 보관되어 있단께. 뭔 낡은 상자가 있네. 할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단께. 잠겨 있긴 했는디 열쇠가 없어도 오래되어서 그런지 살짝 흔드니까 열렸지라. 안에는 낡은 종이들이 가득했단께. 이게 다 뭔 서류여. 대부분 영수증이나 장부 같은 거였는디 그 속에 낯선 서류 한 장을 발견했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지라. 금광, 소유권 증명서. 이게 뭔 말이여.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한글을 잘 못 읽는디 거기엔 분명 우리 가족 이름과 금광이란 글자가 있었어.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제. 에이, 이런 구닥다리 서류가 뭐 중하겠소.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라. 그냥 할아버지 시절 헛된 꿈을 꿨던 흔적인가 싶었단께. 서류를 도로 상자에 넣으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빙 도는 것 같았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단께. 이상하네.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그 서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단께.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제. 미영아, 서울에서 온다고 했지. 올 때 잠깐 들러줄래? 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냐,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일주일 후 며느리가 찾아왔단께. 손주 얼굴도 오랜만에 보니 반갑더라고. 진호가 훌쩍 커서 어른처럼 보였제.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저 대학교 붙었어요. 오메, 우리 진호가 벌써 그렇게 컸나? 기특하구만. 어디 대학교 붙었는디? 서울대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이에요. 준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단께. 내심 그런 생각이 들었제. 참 똑똑한 손주인디. 내 기름집을 물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단께. 미영아, 이거 좀 읽어볼래? 내가 글을 잘 못 알아보는디. 미영이의 얼굴색이 변하더라고. 서류를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라. 며느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단께.
아버님,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헛간에서 발견했지. 근데 뭔 내용이여? 미영이가 한참을 말을 못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을 꼭 잡더라고. 아버님, 이건 할아버님 때 발견한 금광 소유권 증명서예요. 여기 적힌 땅이 지금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선 그 산이에요. 뭐라고? 그 산이 우리 땅이라고? 순간 머리가 빙 돌았어. 20년 전쯤 우리 마을 뒷산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섰는디 그 땅이 원래 우리 할아버지 소유였다는 말이었지. 그 리조트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관광지가 되었단께.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제. 근데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거요?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지라. 아버님, 사실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버님 서류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미영이가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어. 남편이 이 서류 보고 변호사를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말하길 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길 가능성도 낮다고. 그래서 남편이 리조트 회사 사람들 만나서 합의금 받고 소유권 포기했어요. 뭐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단께. 내 아들이 그것도 내 모르게 가문의 땅을 팔아치웠다니.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단께. 돈은 얼마나 받았는디? 처음에 5억이라고 들었어요. 그걸로 저희 서울 아파트 계약금 넣고. 말을 잇지 못하고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 나도 말을 잇지 못했단께. 우리 집안의 땅, 그것도 금이 묻혀 있는 땅을 내 아들이 날 속이고 팔아치웠다니. 그럼 우리 동년이 대학 보내는 돈도 서울 아파트도 다 그 돈으로 한 거여.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단께. 60년 넘게 맷돌 돌리며 허리 휘어가며 번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 아들이 내 몰래 챙겨서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다니. 아버님,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단께. 내 평생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라.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진호야, 너도 알고 있었냐? 손주를 바라보는데 진호가 고개를 숙였어. 그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단께. 할아버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아빠가 대학 등록금 낼 때 방으로 들어가 혼자 있고 싶었단께. 하지만 가기 전에 한마디만 했지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서류 좀 놓고 가줘.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단께. 모든 게 거짓말 같았다네.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지. 아버지, 저 왔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 미영이가 전화했나 보더라고. 난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단께.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 등 뒤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아버지, 그때는 소송해봤자 이길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돈 받아도 그냥 이 낡은 집에서 기름이나 짜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여.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아들과 크게 다퉜단께. 아들은 내가 너무 구식이라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소리쳤지라. 그리고 내가 어차피 그 돈을 쓸 줄 모를 거라고.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영이가 무릎을 꿇었단께. 그제서야 아들도 고개를 숙였지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돈 다 써버렸는데.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단께.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단께.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제. 미영아, 이리 좀 와봐. 네, 아버님. 이 서류 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자. 네. 하지만 이미 20년도 넘었는데. 한번 해보자고. 내가 죽기 전에 진실은 알아야지. 미영이가 놀란 눈으로 날 바라봤지라. 아마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 못했나 봐. 아버님, 제가 서울에 변호사 아는 분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 날 미영이의 친척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났단께. 젊은 변호사였는데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지라. 할아버님, 이 서류는 단순한 광산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그 광산에서 나온 금의 지분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날짜를 보세요. 아드님이 합의했다는 시점보다 후에 발급된 서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여? 아드님이 받은 합의금은 초기 소유권에 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광산에서 금이 발견된 후에 재발급된 것 같아요. 이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제. 그럼 아들이 받은 5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단 말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테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리조트 측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합의를 했다면 그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날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됐단께. 동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지라. 85세 노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니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단께.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어디 있으신데? 동네 이장도 만류했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어.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단께. 내 인생, 내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제. 동철아, 네 혼자 싸우려고? 우리 힘 좀 보태줄까? 놀랍게도 김약구 갈매를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이 나를 지지해줬단께.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증인으로 나서주기도 했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라. 그 산이 원래 동철이네 땅이었다는 것을. 소송은 예상대로 어려웠어. 리조트 측에서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했고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라. 게다가 내 아들은 처음엔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지 않았단께. 아버지, 그냥 포기하세요.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이기면 어떻게 해요? 그 나이에 그 많은 돈을. 하지만 미영이와 진호는 달랐단께. 할아버지,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문제예요. 미영이가 자신의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도움을 줬고 진호는 대학 입학을 1년 미루고 할아버지를 돕겠다고 했단께.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네. 아이고, 우리 손주. 그래도 학교는 꼭 가거라. 할아버지는 괜찮어. 그렇게 1년이 흘렀단께. 소송은 지지부진했고 변호사 비용은 계속 늘어갔지라. 내가 평생 모은 돈도 거의 바닥이 났단께. 그런데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제. 어느 날 법정에서 리조트 측 중역이 증언을 하고 있었는디 갑자기 낯익은 얼굴이 보였단께. 저 사람은 내가 20년 전에 기름을 팔던 단골 손님이었단께. 이제는 리조트의 임원이 된 모양이었지라.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하더라고. 강 회장님, 저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판사가 물었제. 아니요. 처음 뵙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졌단께. 분명 나를 알아보고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뭔가 있구나 싶었지라. 검사님, 저 사람은 내 단골 손님이었어. 20년 전 어르신 건강하시라고 내가 참기름을
공짜로 줬던 사람이제. 온 법정이 술렁였단께. 그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제. 강 회장님, 맹세하에 증언하고 계십니다.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검사가 다시 물었단께. 그냥 동네 기름집 할아버지라 기억이. 더듬더듬 말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날 알아보는 거였단께. 그날 재판이 끝나고 우리 변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제. 할아버님, 이것은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리조트 측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증거가 생겼어요. 재판이 잠시 중단됐고 그날 이후 상황이 급변했지라. 리조트 측에서 갑자기 합의를 제안해 왔단께. 아버님, 50억을 제안했습니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전했단께. 난 그 금액을 듣고도 담담했지라. 돈이 문제가 아니여. 내 가문의 땅,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켜온 땅이 어떻게 됐는지 진실을 알고 싶단께. 그 말을 듣고 미영이가 이렇게 말했제. 아버지, 저희가 더 찾아봤어요. 그 리조트, 지난 20년 동안 채굴한 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들이 숨기고 있던 내부 자료를 구했거든요. 미영이는 태블릿을 꺼내 내게 보여줬단께.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지라. 이건 리조트 내부 회계 자료예요. 제 친구가 그 회사 회계팀에서 일하는데 몰래 복사해줬어요. 여기 보세요. 금광 수익만 연간 수백억. 내 머리가 어지러웠단께. 그 정도 규모인 줄은 상상도 못했제. 결국 법원은 추가 조사를 명령했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단께. 리조트가 들어선 이후 그 땅에서 채굴된 금의 가치가 무려 5천억이 넘는다는 거였지라. 그것도 지난 20년간. 이게 다 사실이라면 할아버지 몫은 변호사가 말을 잊지 못했단께. 우리는 합의 안 한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단께. 변호사와 미영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제. 할아버지, 하지만 재판이 길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리조트 측에서 시간 끌기 전략을 쓸 수도 있고. 괜찮어. 내가 평생 기름 짜며 배운 건 하나여. 인내심이란 것이제.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날 이후 재판은 더 치열해졌단께. 리조트 측은 갑자기 합의금을 100억으로 올렸제. 그래도 난 거절했어. 그때 미영이가 묻더라고. 아버님, 얼마면 합의하실 거예요? 내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란다. 진실을 원하는 거지. 그 말에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단께. 그제서야 미영이는 돈이 아닌 진실을 원하는 내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지라. 그날 밤 아들 동면이가 찾아왔단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지라. 아버지, 저 회사 관두고 왔습니다. 뭐라고? 회사를? 네,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리조트에서 아버지 소송 포기하라고 접촉해왔는데 그 돈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모습이었단께. 아버지를 속인 것도 죄송하고 땅 문제도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곁에서 도울게요. 늦었지만.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단께.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스르르 눈물이 흘렀지라. 아들을 꼭 안아줬단께. 애고 이놈아, 네가 그래도 내 아들이여. 그날 이후 동현이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도왔제. 그는 자신이 과거에 리조트 측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모두 밝혔고 그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단께. 아버지, 제가 받은 건 5억이 전부였어요. 근데 리조트 측에서 그게 땅값의 전부라고 속였던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소송 3년째.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단께. 리조트 측의 내부 고발자가 등장한 거였제. 저는 리조트 건설 초기부터 일했습니다. 회사가 강동철 씨의 아들을 속여 헐값에 땅을 넘겨받은 후 진짜 금광 개발 계획을 숨겼다는 사실을 증언하겠습니다. 그 증언으로 재판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단께. 법원은
리조트 측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제. 원고 강동철 씨에게 지난 20년간 채굴된 금의 가치와 토지 보상금으로 총 1천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단께. 나조차도 그 금액이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단께. 할아버지, 이겼어요. 할아버지가 이겼어요. 진호가 내 목을 끌어안고 소리쳤단께. 미영이와 동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라. 축하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되셨네요. 변호사가 기쁨에 겨워 말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담담했단께.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것 같았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여.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구만. 판결 이후 신문과 방송에서 내 이야기가 크게 보도됐단 게 85세 할아버지 대기업 상대로 1000억 소송 승소 같은 헤드라인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지라. 동철이 어른, 이제 서울 가서 호강하겠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난 이렇게 대답했단께. 내가 왜 서울을 가? 내 평생 살아온 이 마을, 내 땅을 떠날 일은 없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단께.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제. 동연아, 이리 와봐라. 네, 아버지. 우리 이 돈으로 뭐 할까 생각해봤는디 마을에 기름 공장을 짓자. 네, 기름 공장이요? 그래, 내 참기름 짜는 비법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는 공장 말이여. 이렇게 죽으면 내 비법도 다 사라질 텐디. 이걸 마을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싶구만. 아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내 뜻을 이해하고 적극 돕기 시작했단께. 그러고 보니 아버지 기름은 정말 특별해요. 이걸 브랜드화하면. 그렇게 알베의 참기름이라는 회사가 설립됐단께.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전통 방식으로 기름을 짜는 과정을 보여주는 체험관도 함께 만들었제. 마을 사람들, 특히 일자리가 없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생겼고 덕분에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단께. 돈의 대부분은 마을 발전을 위해 기부했단께. 거시기 학교도 짓고 노인정도 새로 지었지라. 수십 년 동안 없었던 버스도 다시 마을로 다니게 됐단께. 어르신, 우리 마을의 영웅이시네요. 동네 이장이 그러더라고. 난 그저 웃을 뿐이지라. 영웅은 무신. 그저 늙은이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거 하나 지키려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내 가족이었단께. 동연이는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알베의 참기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제. 미영이도 처음엔 마을 생활을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전통 음식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단께. 아버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미영이가 내게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물어보는 모습이 참 신기했단께. 이제는 전라도 사투리도 조금씩 쓰기 시작하더라고. 그라제, 잘하는디. 근디 마늘을 좀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이여. 진호는 대학을 서울이 아닌 전남대학교로 선택했단께.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기름 짜는 법을 배우고 있제. 할아버지, 이 기름 짜는 법 진짜 신기해요. 이걸 평생 해오셨다니. 그라제, 이 일이 힘들어도 보람 있는 일이란다. 네 증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우리 가문의 자랑이니까. 어느 날 진호가 의외의 제안을 했단께. 할아버지, 우리 할배의 참기름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인생 이야기와 함께요. 아이고, 내 같은 늙은이 이야기가 무슨...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호의 제안으로 참기름 한 방울에 담긴
인생이라는 책이 출간됐단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나는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지라.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단께. 강동철 어르신,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냈단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실이란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일이제.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맷돌을 돌린단께. 힘든 일이지만 이 맷돌 소리가 내 인생의 노래였으니까 이제는 진호가 옆에서 함께 하지라. 할아버지, 이 기름 한 방울에 할아버지의 60년 인생이 담겨 있네요. 맞아. 참기름 한 방울에 내 인생 60년이 담겨 있지라. 그리고 이제 그 한 방울이 내 손주에게로 또 그 손주에게로 이어질 것이단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여.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제. 나는 우리 손주에게 정직함의 가치를 물려주고 싶단께. 그것이 어떤 금광보다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한단께. 그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아무리 늦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제. 85세에 찾아온 내 인생의 봄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란단께.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내가 소송에서 이긴 후 리조트 중역이었던 그 사람을 만났단께. 그는 회사에서 쫓겨난 후 나를 찾아와 사과했지라.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회사가 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단께. 사람이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제. 당신은 지금 그렇게 했으니 훌륭한 사람이야. 이제 가서 새 출발하게. 그 사람도 지금은 우리 할배의 참기름에서 일하고 있단께. 특유의 경영 능력으로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제. 어제는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왔단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프로그램이었지라. 강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PD가 물었지라.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하네. 내 손으로 짠 기름을 맛있게 먹고 다들 건강해지는 걸 보는 게 제일 즐겁구만. 정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단께. 예전에는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잠 못 이룬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게만 느껴지네.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된 건 그 낡은 서류를 발견했을 때부터였단께. 가끔은 운명이란 게 있나 싶기도 하제.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TV에 우리 나온대요. 진호가 부르는 소리에 맷돌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라고. 바람도 시원하고 햇살도 따뜻한디 마치 하늘에서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웃으며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께. 90번째 생일을 앞둔 요즘 사람들이 묻더라고. 어르신, 그 많은 돈으로 뭐 더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난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단다. 난 평생 원하는 거 다 가졌네. 내 손으로 짠 기름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마을이 있고, 더 바랄 게 뭐 있겠어. 아들 동현이가 요즘은 이런 말을 자주 하네. 아버지, 제가 진짜 큰 부자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아버지라서.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단께. 한 가지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단께. 매일 아침 첫 기름을 짜면 그 기름 한 방울을 정성껏 접시에 떨어뜨리고 절을 하는 거제. 할아버지, 아버지, 이 기름 받으시고 저희 가족 지켜주소서.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의식이란께. 그 한 방울의 기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단께. 이제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겠지라. 근데 두렵지 않단께.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할아버지, 손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며칠 전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디. 난 이렇게 대답했단께. 내 손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실과 정직이라는 거야.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내라는 거지라. 내가 참기름 한 방울을 짜내기 위해 60년을 기다린 것처럼 너희도 인생에서 가치 있는 한 방울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한단께.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진실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단께. 여러분, 강동철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한 사람에게 뒤늦게 찾아온 행운과 가족의 화해. 때로는 늦게 찾아오는 정의가 더 값진 법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 되기 스토리가 아닌 삶의 진정한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소중한 한 방울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달빛사 연상담소의 야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